네, 안녕하세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요, 일꾼의 로봇이 이미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시대인데요. 과연 어떤 직업은 로봇이 대체하게 되고 어떤 직업에서는 인간이 로봇보다 앞서 나갈까요? 오늘도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김동규 박사님과 그리고 한겨레 구본건 기자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았던 이 로봇과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일자리 경쟁 예. 이미 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예, 예. 산업 현장에서 지금 로봇 활용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각국마다 좀 그 수준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로봇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2019년 4월에 미국의 거대 유통회사인 월마트에서 종업원의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뭐 바닥 청소라든가 뭐 재고 관리를 이제 로봇으로 대신하고 선반 스캐너, 그 스마트 컨베이어 벨트,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고객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제 찾을 수 있는 픽업 타워 등 총 3,900대 로봇을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900대 뭐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로봇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주는 건 어느 정도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이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로봇, 산업형 로봇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맥킨지라고 하는 컨설팅 기업이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미국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 3명 중에 1명꼴로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최첨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이 로봇을 많이 쓰는 제조업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동차 제조, 무슨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수출액의 큰 액수를 차지하는데 이것들이 다 사실 로봇 없이는 산업형 로봇 없이는 굴러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산업형 로봇 인구 밀도라기보다는 로봇 밀도죠. 예. 10,000명당 산업형 로봇의 밀도가 세계 최고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로봇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생산성은 높이지만 로봇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좀 위험한 측면은 자칫하다가는 이것이 그 일을 해오던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로봇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위협받게 되는 비중이 세계적으로 되게 높은 나라입니다. 네. 인건비 절감이 로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사실 세계 최고 중에 하나예요. 네, 박사님 그런데 이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분야도 가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부분도 예외가 없다고요? 인공지능이 로봇하고 결합되면서 그 파워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로봇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가 제조업의 생산직이라든가 뭐 아니면 창고 작업원들의 일자리를 주로 대체해서 육체적 근로를 대체했다면은 거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서 사무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문직 쪽에서도 상당히 위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직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회계 사무라든가 그다음에 인공지능 변호사를 통해서 그 법률 사무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인지적 능력이 필요한 사무직까지도 좀 위기에 있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 수준이 좀 낮은 이제 고급 변호사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변호사 또는 낮은 수준의 뭐 약사 이런 쪽의 일자리도 상당히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니면 안 될 일들도 존재할 것 같아요. 이런 분야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 같은 경우는 뭐 감성적이고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획하는 분야 그리고 설계, 디자인 이런 쪽의 분야 같은 경우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고요. 예를 든다면은 산업 현장에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이 이제 도입돼서 저임금 단순 근로자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그 스마트 팩토리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학 엔지니어들이 필요합니다. 또 유지 보수 업무도 아마 더 증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공장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기 전에는 단순 유지보수 업무가 전기나 전자 쪽의 어떤 부품 중심의 단순 어떤 유지보수 업무였다면은 이제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한 그 일자리도 더 그쪽 분야에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로봇과 사람의 경쟁은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로봇과 경쟁하는 미래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그걸 로봇과 경쟁한다라기보다도요, 로봇과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봇하고 내가 계산기하고 암산 능력을 경쟁해봐야 경쟁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동차하고 달리기 경쟁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계산할 땐 계산기를 쓰면 되고요. 이동할 땐 자동차를 타고 가서 자동차가 못 가는 부분을 이제 사람이 또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과 경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로봇과 이런 자동화 기술 같은 경우 우리 모두가 익혀야만, 그걸 알고 활용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로봇이 못하는 영역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디지털 기술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못하는 거구나, 이걸 파악할 때 로봇 시대에 로봇에도 대체되지 않고, 그리고 기존의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로봇과의 경쟁이 아니라 로봇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로봇과 공존하느냐가 앞으로 미래의 일자리를 지켜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된다라고 봅니다. 아, 네. 기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들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박사님 요즘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나요? 그 사람과 로봇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이제 인공지능이 접목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구 소장님께 말씀하셨듯이 로봇이 더 잘하는 분야와 사람이 더 잘하는 분야로 이렇게 구분돼서 분업 관계로 갈 수도 있고,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적극적 협업 관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인공지능과 로봇, 컴퓨팅을 잘 활용하고 그거를 자기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키 성장을 할 때 엑스레이를 찍죠. 그렇죠.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 엑스레이를 판독을 해야 그 그 어린이가 어느 정도 키가 성장할지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경험 많은 의사들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키가 어느 정도 클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엑스레이도 결국은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를 잘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실제 그 경험 많은 의사와 비슷한 수준의 지금 성과를 좀 높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그 경험 많은 의사와 인공지능이 같이 키 성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판독할 때 예측을 한 그 수준이 각각 할 때보다 훨씬 높다는 것, 정확도가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로봇과 인간의 일자리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은 오히려 경쟁이 아니라 협업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새로운 관점을 오늘 익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